오늘 가장 하드가 되는 것은 인간입니다. 예, 왜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가 중심이다.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대신한다.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예술가적 입장에서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기계를 우리가 활용하는 인간, 예, 그리고 기계가 인간의 행동이나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빅데이터로 축적을 했다면 결국은 그것은 기계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다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결국 인간 중심이 될 수뿐이 없는 그 상황이고요. 저는 4차 산업시대 또 5차 산업시대가 계속 오겠지만 결국은 이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은 어떠한 미래기술과 어떠한 것이 나와도 결국은 인간 중심이 될 수뿐이 없다는 것을 오늘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행동에 대한 그 연구의 어떤 중요성을 좀 깊게 한번 살펴보자. 지금부터는 인간 중심이구나. 자,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기계에 쫓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 기술이 존재하고 기계가 존재하는 거야.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행동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 경험, UX라는 관점, 사용자 경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실감 미디어를 지금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은 굉장히 더 직접적이고 좀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은 그 운해형 ICT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그 운해형 그 ICT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어떤 우리의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좀 새롭게 획득하고 분석하고 소통하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운해형 감성 ICT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 운해형 감성 ICT는 뭐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세계에서는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을까?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래서 자료를 조사해보고 직접 가봤더니 유럽 쪽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움직임의 구조 체제와 움직임 표현에 대한 역시 그 근원이나 체제를 굉장히 본질적으로 확고하게 다지는 연구가 예전에 이미 시작이 돼서 지금은 오히려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곳에 지금 연결을 하고 있고요. 유럽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미국형 행동 연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예를 들면 본인이 만든 어떠한 컨텐츠와 회사가 연결돼서 그것이 바로 제품화되고 사람들한테 쓰여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유럽에서는 기반 연구,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기술 활용 연구가 이제 쭉 이어져 오다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볼 때 그 두 부분이 조금 더 절충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면서 좌뇌 우뇌를 이제 구분을 하면서 행동에 대한 연구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 움직임이나 분석 체계나 그 다음에 그 기반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EU 쪽에 그 연구 아주 중요한 연구들인데요. 실제로 그 뉴로제스나 메타바디라는 프로젝트를 EU에서 펀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행동 연구를 예전부터 굉장히 강화시켜서 지금은 오히려 유럽 전역으로 주요한 연구소들은 본인들의 어떤 핵심 기술을 행동과 연결해서 그것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또는 다양한 분야에 어떤 쓰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많이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 맨 위에 있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한국형 그 ICT, 한국형 행동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자,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자, 절충된 형태, 유럽과 미국의 절충된 형태, 기반 연구와 그 다음에 그 기반 연구를 활용하는 그런 연구의 중간을 전부 다 구현하면 운해형 ICT의 강국이 돼서 국가 경쟁력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는 미디어가 그 사람의 행동,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부분에서 행동을 굉장히 유발시키고 또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어포던스의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뭐냐면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죠. 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노인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기 싫은데 움직일 수뿐이 없고, 그죠? 그리고 움직이게 해야 되고, 움직이려면 또 그냥 움직이게 하지 말고 재밌게 움직이게 해라. 그리고 유아 같은 경우는 신체를 발달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체능 교실도 보내고 뭐 다양하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미디어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만화 영화를 통해서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따라해요. 재밌게 하면, 재미없게 하면 안 따라하죠. 그래서 항상 핵심은 재미인데, 자, 그러한 것들을 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어포던스의 개념을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미디어를 구성하는 행동이 꼭 우리의 그냥 제스처나 일반적인 어떤 개념보다도 미디어 속에 들어갈 때는 그 미디어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컨텐츠 리터러시를 하고 중간 과정이 없어요. 자, 그것을 이 디스플레이에 구현하고 하는 그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그리는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시각화시키기 위해서 이 해석하는 능력과 그 해석해서 그리는 그 과정들에 저희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게, 교육에서 자꾸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하면 창의적 인재를 기를까 고민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실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연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그 지점들을 뜬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일반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신산업 또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그 행동을 전부 다 인지나 사고나 외연적 행동을 전부 다 행동으로 다 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그런 인지 과정들을 그 사고나 그 다음에 그 오감이 엮어져서 이제 정서, 이 사람은 어떻더라, 이 사람은 정서가 좀 불안정하더라, 또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 밝고 긍정적이더라 하고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느끼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행동으로도 발현되지만 학습이나 어떤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부분들이 기억력을 증가시키고 학습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행동은 그 사고나 인지 과정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최종의 어떤 단계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러한 문화와 문화를 행동으로의 관점에서 보고, 또 행동과 기술을 엮어서 예술가적 입장에서 이러한 문해 플랫폼이 있었고, 또 그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플랫폼이 있었다. 자, 왜 이러한 플랫폼이 왜 그러면 그 기저를 이루는 게 행동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중요한지, 왜 인간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한 걸로 저 이제 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그 모든 전공생들,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전공생들한테 움직임 표현과 상상놀이라는 핵심 교양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할 때는 도대체 제목이 왜 이렇게 유치해? 맨 처음에 강의가 개설될 때는 왜 이렇게 유치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강의가 지금 연속이 되면서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빨리 순식간에 수강 인원이 제일 빨리 차는 인기 과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쵸. 제가 지금 강연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단어가요, 재밌어야 된다. 또는 상호작용.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제가 참 아쉬운 건 이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면 아이들이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기계와 인간의 상호작용도 그냥 특별하게 인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텐데 그것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은 아주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영상 보시겠습니다.
번째로 그 통합 예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를 연결시켜서 학생들이 표현하는 부분을 봤는데요. 그 패널 분들 중에서 또 예술을 또 전공하시고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시는 또 김지영 교수님 계시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보면은 ICT를 활용한 오늘 다양한 사례들을 아마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IT 강국인 건 다들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오늘 인터랙션, 상호작용도 나왔습니다만 C라는 것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진정하게 있을 때 ICT가 살아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학생들 중에는 취업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를 쓰자 그러면은 무슨 노량진의 공장표처럼 썹니다. 엄친아에서 잘 자라고 어떤 강점이 있고 이러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한 번은 온라인 백과사전을 검색해 보라고 하니 다들 네이버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위키피디아라는 거 여러분은 아시죠? 위키피디아는 그때그때 바뀌는 히스토리가 있는 여러 사람이 협력하는 정말 그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그런 도구이잖아요. 저희 수업에서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음악에 관한 공연을 보고 나서 비평문을 쓰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협력 글쓰기를 한번 위키 이런 사이트에서 해보니 정말 놀랍게도 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거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면서 채워주는 거. 그러한 힘을 보면은 요즘 시대에는 인구도 점점 줄고 외동이도 많고 그러한 시대에 저희가 연결해 간다면 결국 사람과 사람이 연결해가는 협력 문화가 아닐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도 음악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하고 싶은 그런 또 희망과 또 배워가는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참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자살위험군을 뇌 활동 영상 사진을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자살위험군을 예측하는 할 수가 있다. 앞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이 기사가 화두가 됐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저희가 행동과 연결해서 결국은 기술이 어떻게 다양하게 우리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 의미를 던져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